당연히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인슐린이 빠릿빠릿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즉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여러분, 뇌졸중, 지방간, 알츠하이머, 통풍, 암, 다낭성 난소증후군, 제2형 당뇨병, 죽상동맥경화증, 듣기만 해도 피해가고 싶은 현대인들이 겪는 이러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깊은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체중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꼭 아셔야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해서 배웠고, 인슐린이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맞지만 모든 과유불급이죠. 과하게 분비됐을 때 우리가 살이 찔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에 다양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병이 인슐린 저항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슐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작용을 통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이 포도당이 혈액을 돌면서 우리 몸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이 포도당들이 세포로 들어갈 때 이거를 넣어주는 작용, 밀어 넣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인슐린인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해서 인슐린 분비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 떠도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이 그만큼 필요한 에너지, 우리 세포에 필요한 당분이,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겠죠. 두 번째, 이런 포도당이 우리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즉 당뇨병의 상태와 같은 것이죠. 당연히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인슐린이 빠릿빠릿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즉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한다고 좀 이해하시면, 밀어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우리가 과도한 정제탄수화물, 빵, 떡, 면, 설탕, 단음료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거나 혹은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당한 탄수화물,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 조상들도 다 탄수화물 섭취를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겪는 대사질환을 겪지 않았죠. 그 이유는 예전에는 지금처럼 과도한 정제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설탕 덩어리 음식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과도한 당분을 우리 몸속에 한 번에 밀어 넣어서 인슐린 분비에 과부하가 계속 걸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그에 맞는 인슐린 분비가 되어서 이것을 다 해결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삐걱대기 시작하죠. 즉 이렇게 인슐린이 빠릿빠릿하게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인슐린이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분비돼서 밀어 넣어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들어가게 되는, 저항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돼서 들어갈 때까지 밀어 넣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정말 쉬운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에 술을 한 잔 마실 때 그 첫 한 잔, 내 생애 첫 한 잔 어떨까요? 한 잔만 마셔도 취하겠죠. 그 뜻은 뭐예요? 내 몸이 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똑같이 한 잔씩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한 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잔을 마시게 되고, 두 잔을 마시다 또 세 잔이 되고,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되다 두 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술에 대한 나의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주량이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탄수화물, 당분을 먹어서 이제 인슐린이 빠릿빠릿하게 작용을 해서 세포 속으로 잘 밀어 넣어줘요. 그런데 자꾸자꾸 당분을 먹어주고 점점점 많은 당분을 먹게 돼요. 그럴 경우에 인슐린도 처음에는 빠릿빠릿하게 세포 속으로 넣어주다가 더 많은 인슐린 분비가 되어야만 세포 속으로 이 당분을 밀어 넣어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하나의 쿠키를 먹었을 때 이 정도의 인슐린으로 세포 속으로 한 번에 넣어줄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쿠키를 먹었을 때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야만 얘네들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졌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셔야만 취하는 것처럼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많은 당분을 먹고 점점 더 많은 인슐린 분비가 되는 악순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이 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저항성을 줄이겠다, 좀 줄여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술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술에 좀 잘 취하고 싶다,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싶다 라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분간 술을 끊어보시는 겁니다. 당분간 술을 끊었다 마시면 어때요? 술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조금만 마셔도 취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했던 것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조금 더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탄단지 밸런스 프로그램, 다이어트 챌린지 프로그램에는 첫 4주 정도는 타이트하게 탄수화물 50g 섭취 미만으로 줄여서 이 깨진 균형을 되찾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면 더 이상 극도의 탄수화물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제 탄수화물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죠. 좀 적당한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춰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섭취를 하시면 꾸준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중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체중 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생 목록으로 순차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순서대로 영상 확인하셔서 보다 더 건강하게 체중 감량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